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대명사를 배우는데 내가 제목을 강사분들도 모르는 관계대명사 이해법 이렇게 썼죠. 사실입니다. 어, 유튜브에도 관계대명사 관련 강의들이 많고 공무원 인강이든 수능 인강이든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가리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수업 들어보고 나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강의를 내릴게요. 그럼 내가 사기꾼밖에 안 되니까. 그죠?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 처음 배워가지고 10년 이상을 공부한 고3 학생들이 이 두 개 문장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애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자,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요 짧은 예문들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이란 거는 이해입니다. 이해. 번역은 우리말로 옮기는 거고 해석은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자, 일단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 문장 해석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온 질문인데 그것은 종종 말이 된다. 가주어, 진주어. 자, those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까 이거 또 괄호로 묶죠 이렇게. 그것은 종종 말이 되어진다, 말이 된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이게 고3 애들, 일반적인 애들 대부분 이 현실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를 중학교 때부터 배워갖고 뭐 그 전에 배웠을 애도 있지만 이 짧은 문장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것도 수능에 나온 건데 한번 해보죠. 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제 애들 둘이 이렇게 묶죠. 후치수식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효과적인 요거는 좀 이해가 돼. 뭐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find 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이해가 돼. 그럼 이거 해보라고 이거.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 효과가 없는. 뭐야 미친 거죠. 미친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래놓고 전부 질문합니다. 이거 기출문제 풀이하면.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해설지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오늘 통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아주 열심히 했던 애들은 더 억울할 거야, 아마. 그리고 평소에 좀 찝찝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겁니다. 영어 문장 학술문 수능에 출제되는 거 한 지문에 보통 7개 문장인데 애들이 해석을 잘 못해내는 이유가 이 관계대명사 처리하고 전치사 처리가 능숙하지 않아서 그래.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조차도. 자, 이것도 보세요. 인간은 현명한 동물이다. 바보처럼 행동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도대체가. 여러분들은 이걸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그거 직독직해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잘못 배운 거예요. 직독직해를. 오늘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문제는 자, 어떤 문제냐. 처음에는 너무 간단하게 보였던 쉽게 보인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렸다 이 말이겠죠. 요거는 뭐 후치해도 좀 이해가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두 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지금부터가 핵심이니까 잘 들으라고요. 지금부터가.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이 관계가 이게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 대명사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접속사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연결사 포함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뭐, 그런데, 뭐뭐라면, 뭐뭐 할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 모든 접속사 의미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한국 애들, 거의 다 그냥 관계대명사만 보면 후치수식하죠. 그리고 가끔 요즘은 뭐 일반적인 강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가끔 뭐 후치수식 안 하고 뭐 그런데 그것 이렇게 하던 사람 조금 있고.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근데 그거밖에 몰라.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거 보라고.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야.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종종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잘 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람들이 비록 어떤 것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교수가 이거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이렇게 읽고 있겠니? 출제자가 미친 거죠. 교수가 그럼 돌은 교수지. 그런 교수가 어디 있겠냐고. 이거 강사들도 해석 못한다고. 이거 혹시 강사분들 보는 사람 있으면 뜨끔합니다. 지금 속이. 아니, 보라고. 이거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강사들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 이러고 있다고. 그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기들이. 어? 얼마나 간단해. 이때 이 후가 무슨 뜻이라고 이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though의 뜻이라고, though. 이 접속사의 뜻이라고. 이 접속사와 대명사, 얘를 다시 쓴 거라고. 그냥 접속사 기능 하나 딱 얹어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 비록 그것이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선생님 여기 당장은이란 말이 없는데요. 없는 말도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이해할 때는 아시겠죠? 왜? 영어 문장하고 우리말은 영어 구조하고 영어 표현 방식하고 우리말 구조, 우리말 표현 방식은 절대 1대1 이 1대1로 대응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표현 방식이나 구조가 완전 다르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봐봐. 인간은 현명한 동물이야. 하지만 행동은 바보처럼 해. 이래야 말이 되겠지. 하지만이라고 이게 하지만. 그러나의 뜻이라고.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뭐 알아야 가르치지. 이걸 모르니까 관계 대명사만 만나면 애들이 처리를 못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뭐야 저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이거 평가원에서 주장한 거 풀어보면 막 세 줄 네 줄 되면 애들이 숨 넘어가는 거야. 막 문장 구조 분석한다고. 그거는 바보야 바보. 언어를 그렇게 따지듯이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게 직독직해가 아니라니까. 직독직해는 덩어리와 덩어리를 이 한 덩어리와 이 한 덩어리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말이 되게 논리적 타당성 있게 연결해서 읽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직독직해라고. 여러분들이 하듯이 막 문장 난도질 해가지고 뭐 수식 구조 어쩌고 저쩌고 투부 정사의 무슨 용법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문법 알아놓으면 도움은 되기는 되겠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무 그렇게 따지듯이 하면 안 된다고. 학술문은 도저히 못 읽어낸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10년 공부해도 봐봐라. 이것도 못하잖아. 10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 고3애가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이 짧은 문장을. 단어는 이거 거의 뭐 중딩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애기들은 잘못 없어요. 내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 공개하는 거야.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애들은 딱 오면 이거부터 한다고. 관계되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 두 번째가 전치사고. 그것만 해줘도 애들이 실력이 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영어 강사들, 영어 선생님들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보면 내 장난 아니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영어 선생님들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보면 웃을 겁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이미 증명되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내가 후치수식 무조건 틀렸다는 거 아니야. 영어 표현하고 우리말 표현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후치수식으로 이해해도 돼요. 단 그걸 맹신하지 마라 이 말이야. 맹신은 하면 안 돼. 그게 모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모든 문장을 해석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이 문제가, 비록 이 문제가 처음에는 심플해 보였지만 문맥상의 의미는, 이 부분 문맥상의 의미는 심플한 게 아니었다 해야 되겠죠.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해결하는데 10시간 걸렸다 이 말이야. 이것도 비록 뭐일지라도지. 자, 이거 한번 해봐. 이 단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수능 다 기출이야, 단어들. 근데 일반적인 애들 잘 모르죠, 이 단어. 이것도 잘 모르는 애들 많아요. 그럼 봐봐. 우리는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단어 모른대. 이거 후치수직 때린다 이래가지고. 안정적인 내적 상태인 이거 이래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바보지 바보.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대선 이 앞에 있는 이 단어 이걸 A라고 해버리면 이게 즉 다시 말해서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풀어 설명해 준다고 관계대명사가. 이게 뭔지 몰라도 된다고. 우리는 뭘 유지해야 되는 거야? 안정적인 내적 상태.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엄청난 resilience를 보여주었는데 이 당연히 모른대.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을 때 이걸 즉 다시 말해서로 읽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학술문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문에 평판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뒤에 관계대명사 붙었거든.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대한민국 강사가 한 명도 없어. 그냥 그 즉 다시 말해서로 읽으면 되는데 평판자본이 뭔지 어떻게 알아? 나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걸 관계대명사로 읽어야 된다고, 그런 경우는. 이것도 봐봐. 그가 엄청난 이 A를 보여주었는데 이 A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능력이고 빠르게 회복되는 거야. difficulties로부터.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에서 중요한 정보 내용어만 읽으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고. 그냥 이거,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빨리 회복되는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마지막 거 봐봐.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이런 활동에 끌리게 되는데 뒤에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예를 들으라고.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뭐 즉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능수능란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저 수능 해설 강의 쭉 올려놓는데 그 해설 강의도 하면서 그 지문 해설할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읽어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이해를 못 할까봐 이거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겠구나 싶어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기들도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횡재한 겁니다. 횡재한 거에.
혹시 영어를 가리키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가리키는 대로 잘 연구하고 잘 터득해가지고 애들을 똑바로 가리키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면 다 인정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문장이 총 50개가 있는데 이 50개는 내가 저 고3 평가원 지문에서 좀 발췌를 해서 하려다가 그건 아무래도 좀 문장 길이도 길고 세 줄 뭐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일단은 그걸로 하면 애기들이 또 좀 힘들어 할까봐 작년에 출제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거기서 뭐 출판사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모의고사에 나온 그런 문장들만 뽑았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공부하세요. 어? 최초 공개라 그랬어요. 최초.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단어까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일단 편의상 나는 뭐 괄호 묶는 거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기에 편하게 일단은 묶어는 주는데 읽는 방법은 달리 해라 이 말이야.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게 뜻이 뭐겠어? 접속사. 그런데 정도 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놈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주어에 붙어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이 접속사는 경우에 따라 안 넣어도 돼요. 자유자재할 수 있게 돼. 특히 이제 여기 붙어 있을 때. 그럼 이거하고 같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굳이 그런 데를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이야. 같은 놈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후치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할 때 if절처럼 이제 이해를 했죠 이걸 할 때 종종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그것이겠죠. 요거 같은 거지. 그런데 이것이 즉 공통된 어떤 이런 트레이트가 그들과 남들을 구분지어 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직독식해라고 얘들아. 덩어리와 덩어리를 크게 묶고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읽는 거야. 문법 너무 따지지 말고 따져봤자 안 되잖아. 아시겠죠? 끊어 읽기도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잖아 기준이. 끊어 읽기에 절대적 기준이란 건 없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끼리만 그냥 연결하고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앞에서 끊으면 돼 그냥.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 그 기준이.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끊어 읽기를 하겠냐 내가? 이걸 뭘 끊어? 내가 이거 괄호 묶고 있겠냐 미친 거죠. 끊기는 뭘 끊어 그냥 보면 알아야지 니들도 이제 나한테 잘 배워서. 아시겠죠 뭔 말인지. 내가 여기 어디 갔노? 여기 지금 번역을 이 부분을 그런데 그것이 해도 되지만 부사처럼 번역을 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참고만 하세요. 고급이니까. 영어는 사람 말고 사물 어떤 개념도 주어로 쓰죠. 그걸 무생물 주어라 그러잖아. 그지? 무생물 주어는 우리말로 이해할 때 은는 이가 붙여서 이해하면 안 돼. 주어 자리에 무조건 은는 이가 붙이는 거 그것도 바보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영어하고 우리말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미친 거라니까 그게.
미친 거라고 그게.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이유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유로. 부사란 건 어떤 시간이나 이유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부사니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이 대부분 다 부사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고급이니까 그렇게까지 못해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 돼. 자, 그 다음 2번 여러분들이 잠시 정지 버튼 누르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는 한 줄은 이 두 줄이잖아. 두 줄이면 2초 이해하면 돼. 빠르게. 세 줄짜리는 3초. 그게 속독이야, 속독. 연습 많이 하면 된다고, 그게. 제대로 배우면. 자, 봐봐라.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실험실을 방문했다. 이 실험실을 방문했다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읽어도 되지. 우리가 방문한 그 실험실이라도 되죠. where는 관계 부사니까 접속사 부사죠. 그런데 장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 말이겠지. 나한테 이제 뭐 배우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다 잊으라고. 이제 그거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자, 우리가 방문한 그 실험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실험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험실에서 해도 되지만 덩어리로 그냥 묶고 읽어버리면 된다고. 이걸. 이 같은 데죠. 우리가 방문한 그 실험실에서 groundbreaking research자, 아주 대단한 혁신적인 연구가, 요 수동태죠, 수행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좀 더 영어를 부드럽고 잘 읽고 싶은 애들은 수동태는 능동태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세요. 영어는 수동태가 우리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으니까,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에, 이런 수동 표현에 잘 익숙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걸 능동으로 읽으면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어려워도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요거는. 아시겠지?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봅시다. 여기도 이제 구치수 주고고. 나는 이걸 수업할 때 애들한테 떨거지 그러는데, 명사 뒤에 붙어 있는 거. 같은 거죠, 이게. 테크놀로지가, 그런데 이것이 해도 되고, 그냥 여기까지 묶어서 테크놀로지가 과거 한때는 이런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지금은, 자, 일단은 이거는 수능 시험에 이런 문장 패턴이 정말 잘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지금 시간상으로 대조하고 있지. 이게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런 거였대.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되겠어? 대조되니까 이게 아니다 해야 되겠죠. 문맥상의 의미가. 이거 알라고. 이게 잘 나와 시험에. 학술문 독해는 문맥상의 의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아시겠죠? 안 읽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이런 논리를 잘 알면, 문맥 잡는 연습을 잘하면. 이게 한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다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게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잘한 거야. 근데 좀 더 이제 문맥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 안 했다. 이 수식어 있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얘들은 중요 정보, 필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요것도 독해, 실전 독해할 때는 아주 중요한 그 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요 밑줄 한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것도 전명구. 이것도 관계사절. 별로 안 중요한 정보란 말이야. 요게 가장 중요한 정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호사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능동으로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왜?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출제자 수준입니다. 출제자 수준. 이거 아무도 못하잖아. 이런 가르쳐주는 사람 봤어? 없잖아. 단 한 명도 안 가르쳐주잖아. 뭐 알아야 가르쳐지. 여러분들은 횡재한 거란 말이야. 열심히 잘 배우라고 그래서. 열심히. 아시겠죠? 수준이 다르잖아. 글 읽는 수준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간단한 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아시겠죠? 수준이 다르다고.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요거 50개 문장 끝내고 고2 수준에 그 다음에 또 준비된 게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에 출제된 거 50개 문장 총 문장 100개 내가 연습시킨다고 니들을. 그것만 잘 복습해. 잘 복습하라고.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아예 내가 여기 우리말 여기 번역 써놓은 걸로 통으로 외워버려. 이걸 먼저 보고 내가 써놓은 번역을 먼저 보고 이 문장을 읽어도 괜찮아. 나 그렇게도 연습을 시키니까. 아시겠죠? 10번만 복습하면 된다. 그럼 날라다닌다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하나 가르쳐, 여기 밑줄 해놨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영어하고 우리말은 표현 방식 다르다 그랬지,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를 들어 영작을 하는데, 그는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그는 성공했다. 운동선수로서, 가수로서, 이런 문장을 말하거나 영작을 시키면, 학생, 성인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겠죠. succeeded를 쓰겠죠. 그는 성공했다. 뭐뭐로서 as 하나 붙이고 뭐뭐로서 여기 아무거나 붙이면 되겠죠. 명사를. 하지만 이렇게 써도 돼. 되기는 되지만 he succeeded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아무도 이 표현을 못 쓴단 말이야. He was a success as a player. 이 표현을 아무도 못 쓴다고 이걸. 내가 뭘 했어 아까? 영어하고 우리말은 표현 방식이 다르다 그랬잖아. 이게 영어는 명사를 썼지만 이걸 영어에서는 명사를 썼잖아.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그냥 성공했다 이 동사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표현 방식이 다르다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은. 더 쉬운 거 들어볼까? 야, 걔 춤 잘 춘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She dances well 하겠죠. 하지만 그 표현 말고 명사로 한번 써보라고. 명사 써가지고 She is a good dancer 하면 되겠죠. She is a good dancer.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고 우리말은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얘들아. A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A is possible 이거밖에 못 쓰잖아. 근데 여기에 A is a possibility 이렇게 써도 된다고 명사를. 우리말은 하나지만 영어는 표현 방식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같은 말이라도 이걸 배워야 된다고 영어를 잘하려면. 그래서 맨날 품사 중심의 뜻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독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미친 거라고 그거는. 여기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론은 이거야. 영어에서 이렇게 추상명사나 동작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써서 쓰는 표현들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이것도 형용사처럼 요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걸 형용사로 읽으면 이제 요거하고 결합해서 동사가 되겠지. necessary가 되겠지. necessary. 이걸 이렇게 필수품 이렇게 읽으면 수준이 아주 낮은 거야. 수준이. 교수가 이걸 필수품이라고 있겠냐. 도르는 거죠. 그런 교수가 어디 있겠냐 얘들아. necessary라는 형용사를 써도 되지만 necessary라는 형용사를 써서 이 동사하고 결합해서 is라는 비동사와 결합해서 동사처리해서 읽으란 말이야. 지금은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luxurious라는 형용사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미친 이게 공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공식 해설지다. 니들 그 시험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거 뒤에 그거 있잖아. 해설지. 거기 있는 거 내가 지금 갖다 붙여 놨는데 이게 다 미친 거라고 이게. 이게 다 미친 거라고 이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하고 우리말로 똑같냐 이게 말이 되냐? 집독직해란 뭐라고? 덩어리와 덩어리를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연결해서 읽는 거다. 문법이나 구문적 지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까지만 있으면 돼. 중학교 때 뭐 팔품사 배우고 투부정사가 뭔지 배우고 분사가 뭔지 배우고 동명사 뭔지 배우고 가정법 뭔지 배우고 다 배우잖아.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라고 얘들아. 아시겠죠? 자, 한강을 30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또 넘어가 버렸네. 일단은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무튼 아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잘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는 수업이니까 잘 배우세요. 아시겠죠?